27번입니다. 여러분 27번. 자, 임신부의 3대 사망 요인 그만해요 우리. 그죠? 산후출혈, 감염, 임신 중독증 세 가지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보기에서 여러분 우리 2번에 잠깐 볼까? 2번에 보면 임신 오조증이라는 거 있죠. 자, 임신 오조증은 입덧을 말해요. 입덧. 그럼 입덧이 있을 때는 이거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그죠? 근데 입덧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이 임신 오조증을 조금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 자주 문제에서 보셨잖아요. 그럼 이때 입덧이 할 때는요, 공복 상태는 좋지 않아요. 속이 빈 거는 더 속이 메스껍게 만든대요. 그렇다고 해서 과식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 모든 우리 치료, 식이 치료에서는 항상 소량씩 자주 먹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먹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음식을 좀 먹는 게 좋다? 마른 음식. 이때 마른 음식이라는 게 약간 퍽퍽한 거, 탄수화물 같은 거 있죠. 탄수화물. 그래서 비스킷 같은 거, 참크래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가 좋겠다. 비스킷 같은 거를 먹어줘라 그 말이고, 또 이때 수분을 자꾸 입덧하고 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분의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시켜야 돼요. 보통 증가시킨다 이래 말하면 3000cc 이상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3000cc 이상으로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이때 기름진 거라든지 또는 커피, 카페인 이런 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기름진 거 이런 거는 피해 주세요. 속이 더 느글느글 그릴 수 있어요. 또 커피 이런 것도 피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 거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탈수 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자, 탈수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체온이 올라간다 그랬죠. 탈수가 일어나면 체온이 마른 바닥에, 마른 세멘트 바닥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니까, 물이 없는 바닥에 내려쬐니까 열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면 체온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얼굴도 약간 어때요? 볼고스름해 홍조 띈 얼굴이에요. 그러면 홍조를 띠고 있다면 이거는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객관적인 증상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뻘거스름한 거니까 뻘거스름한 걸 보고 시퍼렇네 하진 않잖아요. 객관적인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홍조 띈 얼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5번에 보시면 건조하겠지. 피부가 건조하겠지. 물기가 없으니까 피부가 건조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긴장도가, 피부 긴장도가 어떨까요? 근긴장도가 감소하겠죠. 약간 시들시들하다는 거, 야채 시들시들한 것처럼 텐션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질문, 이때 소변의 양은 적겠죠. 핍뇨. 그죠? 그러면 핍뇨가 일어나고 소변이 적고 물이 적으니까 혈압은 어떨까? 혈압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혈압은 떨어지겠죠. 탈수가 일어나면 혈압은 떨어지죠. 부종이 있을 땐 어때? 혈압은 올라가는 거고 혈압은 떨어질 겁니다. 그럼 혈압이 떨어지면 누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심장이. 그래서 심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뛰는 거니까 맥박수를 어떻게 한다? 빠르게 하겠죠. 맥박수를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맥박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맥박수가 빨라지니까 여러분, 여긴 없지만 호흡도 어떻게 돼? 맥박, 호흡은 함께 가죠. 호흡수도 빨라지겠죠. 그죠? 이런 게 탈수의 증상이었습니다. 탈수의 증상.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만약에 이 경우가 아동이 아니라 영아라면은 또 어떤 증상도 일어날까요? 천문이 어떻게 될까요? 함몰되겠죠. 천문이 함몰될 겁니다. 그죠? 탈수가 일어나면 함몰,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거나 아기가 막 땡깡 부리고 이랬다면 천문이 팽창. 그죠? 그것도 같이 아울러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자, 스트랩토마이신 몇 번? 8번 뇌신경 장애, 그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성장 발달에 대한 설명을 쭉 했네요. 그죠? 그러면 성장하고 발달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은 하고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 발달의 특징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장 발달에서 성장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얘는 사이즈가 증가하는 거를 말했죠. 그래서 얘는 양적인 증가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래서 체중이나 키나 골격이 커지는 거, 그걸 말했고, 발달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스킬이 느는 거라 그랬죠. 애기한테 색연필을 일찍 지어줘서 자꾸 쓰게 하고 크레파스 쓰게 하면 점점 더 스킬이 늘어서 잘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멋대로 이렇게 막 휘갈기다가, 그죠? 이런 게 발달이야. 그래서 발달은 기능과 기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가 느는 개념의 양적인 증가가 아니고 뭔가 퀄리티가 느는 거죠. 질적인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발달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어떤 거예요? 발달이죠. 그래서 부모가 또는 보호자가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 아이는 더 많이 발달하고 조금 더디게 발달하고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서 항상 순서가 있다 그랬죠. 순서가 있다. 그럼 이 순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발끝으로, 그리고 근육은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어떤 것부터?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그리고 전체에서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부터?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와 특수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었죠. 성장 발달, 운동 발달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장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가 발달하고는 잠깐 스탑 하는 건 없어. 연속적으로 그 다음 뭐가 발달하고 그 다음 뭐가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이 될 거라는 거죠. 연속적이다. 그리고 성장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 이거 발달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고 순서와 방향이 있다. 그 말이고, 그리고 성장 발달은 애마다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개인차가 있죠. 성장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을 빨리 가는 애는요, 걷는 것도 좀 빠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 발달은요, 예측 가능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해요. 그리고 성장 발달은 엄마 아빠가 작다 그래서 무조건 작지도 않고요. 또 엄마 아빠가 작으면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전의 영향도 있고요. 또 플러스 환경의 영향도 같이 갖고 있죠. 환경의 영향도 같이 갖고 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은 단순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난다? 복합적인 과정이다. 뭐가 다 엮여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인 과정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은 여러분, 목을 빨리 가는 애들은 뒤집는 것도 나중에 더 빠를 거고 뭐가 이렇게 연관이 서로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성장 발달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목만 가누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는 가역적, 돌아갈 수 없다 하면은 비가역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장 발달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비가역적이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장 발달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각각 다르다는 말은 어느 부위가 언제 발달하는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생식기가 유난히 성장이 빨리빨리 되는 게 언제야? 청소년 정도 때가 빠르지 않나?
그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 하면은 생식기가 속도가 다르게 빨라질 거야. 그 다음 여러분 신경계, 뇌 이런 거 신경계 발달은요 외우지 않아도 돼. 6세 정도가 빨라. 그리고 림프계 하면은 12세 이런 것처럼 이 시기에 이거 하면서 속도가 다 다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장 발달은요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 그런 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뭐 언어 발달 이런 거 하면은 3세 유아 이런 것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꼭 이루어지는 게 있다. 결정적 시기를 가지고 있다. 자, 요게 전부 다 여러분 뭐다? 성장 발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장 발달의 특징. 그래서 성장 발달은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어디부터 발달하고 어디부터 발달하고 그리고 성장 발달은 연속적이다. 그리고 성장 발달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정한 방향이 있더라.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으로 이렇게 방향이 있더라. 그리고 성장 발달은 빠른 아이가 있고 더딘 아이가 있고 개인차가 있더라. 그리고 뭔가 빨랐다면 다른 것도 그 다음 순서도 빠를 거야. 예측 가능하더라. 그리고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더라. 그리고 성장 발달은 하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고요. 모든 게 엮여 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비가역적. 그리고 각각 발달하는 부위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하더라.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게 유난히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잠깐 보시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성장에는 개인차가 성장이든 발달이든 둘 다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기능과 기술이 증가하는 거는 발달이 되겠죠. 3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발달. 맞죠?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성장과 발달은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해야 돼. 상호 제가 연관적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5번 성장 발달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측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부분 봐주십니다. 되셨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에 보시면 자, 소화 효소를 말했죠.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트리. 그만하겠습니다. 아트리 3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제, 락타제 이런 거 있죠. 락타제 뭐 또 어떤 거 있지? 여기에 수크라제 있죠. 이거 설탕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얘도 라제 나오면 저거 뭐라 그랬어? 장이라 그랬어. 여러분이 정확하게 외운 거 말고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장에다 넣어. 아셨죠? 장에다. 그래서 장에서 나오는 거 하면 제가 장애인 말락이라고 했었잖아요. 장애인 말락, 에렙신.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하면 장애인 말락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렙신이라고 했죠. 에렙신. 그 다음에 또 인베르타아제, 그 다음에 말타아제, 그 다음에 락타아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크라제 이런 거 전부 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 그죠? 그 다음에 또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 담즙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죠?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구강에서 만들어지는 거, 구강이라기보다는 타액, 프티알린 이런 거 있었었죠. 그죠?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었죠. 그리고 또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죠. 이런 것 등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자, 32번 치과기구에서 마르고 닳도록 많이 묻는 게 치경이라니까. 그래서 치경, 탐침, 그 다음에 커튼 플라이어. 커튼 플라이어는 핀셋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탐침, 치경,
커튼, 플라이어 이 세 가지가 치과 3대 기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경하면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 밝게 비춘다 이 말 나올 거야. 밝게 비춘다, 빛을 반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치경이었잖아요. 그죠? 치경. 그 다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강의 손상 부위를 감지한다. 충치의 깊이를 알아본다. 무조건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를 감지한다. 이런 말 나오면 뭐였죠? 탐침이 되었죠. 탐침. 맞나요? 그 다음에 소형 재료 같은 거를 땜빵할 때 떼어주려면 뭔가를 콕콕콕콕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소형 재료를 삽입할 때 그때는 뭘로 해요? 핀셋으로 하죠. 핀셋을 뭐라고 했다? 커튼 플라이어. 커튼 플라이어라고 했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스푼 익스카베이터는 뭐예요? 썩은 부분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낸다 이랬죠. 그죠? 호박죽 한다고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내는 거. 숟가락, 스푼 익스카베이터. 그래서 오식 병소를 제거하죠. 자, 오식이라는 말은 썩었다는 거거든요. 오식 병소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하면 뭘로 제거할 건데? 숟가락으로. 스푼 익스카베이터 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핸드피스 기억하셔야 되겠죠? 핸드피스. 자, 핸드피스는 저속도 있고 고속도 있어. 두 개가 다 있어. 저속도 있고 속도가 아주 빠른 것도 있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 치아의 결을 갈아준다. 치질 제거 역할을 하더라.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구강 안에를요, 치아를 좀 공기가 나오게 해서 말려주고 싶어요. 또는 안에 물을 뿜어서 씻어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 하는 게 뭐였습니까? 3웨이 실린지라는 게 있었죠. 또는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는 공기물 사출기라고도 불렀죠. 요게 치아 기구 이름이었죠. 그 다음에 환자가 눕는 진료용 의자는 뭐라 그래? 유니트 체어라고 하죠. 유니트 체어. 진료용 의자가 되겠죠. 진료용 의자. 그러면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앉는 의자는 뭐라고 합니까? 스툴. 스툴이라고 하죠. 이때 누구의 스툴이 더 높아야 돼요? 간호조무사의 의자가 더 높아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의사의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 나의 위치를 정한다. 그죠? 그런 거 좀 봐주십니다.